한 번 무대에 서고 약 4천만 원. 김호중의 이름 앞에 붙었던 행사 출연료는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과 비교해도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5월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호중의 행사비는 3곡에서 4곡을 부르는 한 차례 무대 기준 약 4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달에 4번이면 1억 6천만 원. 8번이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금과 소속사 정산 이동비와 각종 비용을 빼기 전에 단순한 매출 계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김호중의 출소 이후 월 수입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설명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행사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김호중의 광고 모델료는 1년 계약 기준 약 2억 원으로 소개됐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약 10편의 광고를 찍었고 이를 단순 합산하면 광고 모델료만 약 20억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시 말해 김호중은 한때 행사 한 번에 수천만 원 광고 한 건에 억 단위의 몸값을 인정받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30일 출소 이후 가장 큰 관심은 단순히 그가 다시 노래하느냐가 아닙니다. 과거의 몸값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 월 수입이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몸값을 만든 가장 강력한 기반은 팬덤이었습니다. 김호중은 207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성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트바로티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았고 이후 음반과 공연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2022년 1월 공개된 가온차트 집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2011년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누적 앨범 데이터에서 총 109만 2.333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호중의 판매 실적은 2020년 9월 이후 짧은 기간에 집중돼 있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앨범 판매량은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닙니다. 팬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힘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2024년 당시 김호중의 공식 팬덤 아리스가 3년 만에 약 13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팬덤 규모 자체도 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력이었습니다. 김호중이 광고 모델로 나선 제품이 빠르게 판매되고 공연 티켓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업계에서 김호중의 몸값은 정상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결국 행사비 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앨범 판매 공연, 동원력 광고, 구매력 팬덤, 충성도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2024년 5월 당시 예정돼 있던 공연의 티켓 수입 규모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경제는 당시 김호중이 진행할 예정이던 공연과 관련해 티켓 수입만 약 40억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티켓 매출 40억 원이 김호중 개인 통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공연장, 대관료, 제작비 무대 장비, 스태프 인건비 출연진 비용 홍보비, 세금 등 수많은 비용이 빠집니다. 하지만 한 가수의 이름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티켓 시장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는 그의 상업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강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9일 밤 모든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1시 44분쯤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였습니다. 김호중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큰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뒤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가 2025년 8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한때 한 번의 행사로 약 4천만 원을 받았던 가수가 무대와 방송, 광고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입 구조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0일 오전 10시 다시 큰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호중은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원래 만기 출소 예정 시점은 2026년 1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약 5개월 먼저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는 취재진 약 30명과 팬 약 70명이 모였습니다. 김호중은 교도소 내부에서 차량에 탑승한 뒤 별도의 현장 인터뷰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월수입과 재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팬들은 돌아왔고 이름의 화제성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했다고 해서 2024년의 수입 구조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중은 가석방 상태였고 남은 형기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송 복귀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엇갈렸습니다. 무엇보다 광고 시장은 이미지와 신뢰에 민감합니다. 과거 1년 기준 약 2억 원으로 알려졌던 광고 모델료가 그대로 되살아날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출소 당일 김호중은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앞세우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장 화려한 방송 복귀보다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복역 전부터 좋지 않았던 발목 상태를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출소 직후 월 수입을 과거 행사비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6년 7월 27일 김호중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다시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현재 RTMNC의 실무진과 계속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겪은 기존 실무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복귀 시점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었지만 향후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호중이 다시 행사 무대에 선다면 월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기준은 과거에 알려진 건당 약 4천만 원입니다. 한 달 4차례라면 총 1억 전만 원입니다. 주말 중심으로 8차례 무대가 잡힌다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10차례라면 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과거와 같은 4천만 원의 출연료가 실제로 다시 책정된다는 가정입니다. 현재 실제 행사 계약서나 출연료가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금의 확정 월 수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가격보다 수요입니다. 행사 주최 측이 김호중을 다시 부르려 하는가, 공연 티켓을 사려는 팬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리고 한 달에 실제로 몇 차례 무대가 가능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출연료가 높아도 공연 횟수가 적으면 월 수입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출연료가 과거보다 낮아지더라도 공연과 콘서트 일정이 빠르게 늘어나면 전체 매출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김호중의 새로운 월 수입은 한 건의 가격보다 일정의 밀도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앨범과 음원도 있습니다. 김호중은 이미 누적 100만 장을 훌쩍 넘긴 음반 판매 기록을 가진 가수입니다.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면 과거 팬덤의 구매력이 얼마나 유지됐는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시장에서는 단순 스트리밍 수치보다 실물 앨범 구매와 콘서트 티켓 판매가 팬덤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109만 2조커사 33장이라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복귀 후 첫 음반의 초동 판매량은 그의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콘서트는 더 큰 시험대입니다. 2024년 당시 수십억 원 규모의 티켓 매출이 거론될 정도로 김호중은 공연형 가수로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방송 없이도 팬들이 직접 공연장을 찾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면 수입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송 출연이 제한되고 신규 대중 유입이 줄어들 경우 장기적인 확장성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팬덤의 충성도만으로 일정 기간 버틸 수는 있어도 광고와 방송까지 동시에 회복하려면 대중적 신뢰라는 또 다른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이야기도 숫자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과거 행사비 4천만 원 광고, 모델료 2억 원 누적 앨범 판매, 109만 2,433장, 수십억 원 규모의 공연 티켓 매출이 존재했다고 해서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한 값이 김호중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의 매출에는 세금과 소속사, 정산 제작비와 인건비 공연 원가가 따라 붙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투자 자산, 부채까지 포함한 정확한 순자산은 별도의 자료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호중의 총재산을 특정 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것은 그가 과거 얼마나 강한 현금 창출력을 가진 가수였는가 합니다. 행사 한 번 약 4천만 원, 광고 한 건 연간 약 2억 원, 누적 음반 판매 109만 2,433장, 팬덤 약 13만 명. 그리고 2024년 당시 수십억 원 규모로 언급된 공연 티켓 시장. 이 5개의 숫자가 김호중의 과거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출소 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재산이 아니라 첫 행사 출연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첫 복귀 무대가 실제로 성사되고 출연료가 과거와 비슷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진다면 시장이 그의 이름값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낮아지거나 행사 섭외가 제한된다면 과거의 몸값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첫 콘서트의 좌석 규모와 매진 속도, 첫 앨범 판매량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팬덤 아리스의 존재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2026년 6월 30일 소망교도소 앞에 약 70명의 팬이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은 적어도 핵심 팬층의 일부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7월 팬카페를 통한 소통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팬덤의 충성도와 대중 전체의 평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귀가 실제 수입으로 이어지려면 팬의 구매력 행사업계에 수요 광고주의 판단 방송사에 출연 결정이라는 4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김호중의 수입 구조가 단순한 지방 행사형 가수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대형 공연과 클래식 협업 무대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2024년 5월 당시에는 창원에서 5월 18일과 19일 공연이 예정돼 있었고 김천에서는 6월 1일과 2일 일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공연 하나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 단순히 출연료 한 것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티켓 매출과 제작비 협찬, 굿즈 판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의 경제적 타격은 단순히 월 수입 몇 천만 원이 줄었다는 수준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복귀가 시작될 때도 같은 구조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첫 행사 한 번이 성사되면 그 자체에 출연료가 생기고 첫 콘서트가 열리면 티켓과 현장 상품 판매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새 음반이 나오면 실물 앨범과 음원 수입이 추가되고 여기에 광고 계약까지 연결되면 수입원은 다시 여러 갈래로 늘어납니다. 결국 김호중에게 월 수입은 월급처럼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공연 횟수와 계약 건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과거의 숫자를 현재 가치로 옮길 때는 공백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이후 2026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 광고 계약과 대형 방송 출연, 정기적인 행사 수입이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핵심 팬덤은 출소 현장과 팬카페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공백이 몸값을 얼마나 낮췄는지와 팬덤이 그 하락분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가 향후 수입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결국 김호중의 출소 후 월 수입을 둘러싼 진짜 질문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과거의 4천만 원짜리 몸값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한 달 4번만 무대에 올라가도 단순 매출 1억 6천만 원 8번이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광고 한 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연간 계약 규모는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앨범과 콘서트까지 더해지면 수입 구조는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2024년 5월 9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해제 시형이 확정됐고 2026년 6월 30일 가석방으로 나온 뒤에도 사회적 평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스스로도 출소 직후 책임과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돈의 회복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연예계에서 몸값은 단순히 노래 실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중의 신뢰, 광고주의 선택, 방송사의 판단, 팬덤의 지속성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김호중이 이미 한번 매우 강한 시장 가치를 증명한 가수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4위에서 시작해 행사비 약 4천만 원, 광고 모델료 약 2억 원, 누적 앨범 109만 2적 33장이라는 숫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건으로 모든 흐름이 끊겼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사회로 돌아온 뒤 다시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고 7월에는 기존 실무진과 동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제 숫자는 다시 처음부터 쓰이게 됩니다. 첫 무대의 출연료가 얼마인지, 첫 달에 몇 번의 행사를 소화하는지, 첫 콘서트가 몇 석 규모인지, 티켓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첫 앨범이 몇 장 판매되는지가 차례로 새로운 몸값을 만들 것입니다. 과거의 4천만 원은 강력한 기준점이지만 현재 확정 가격표는 아닙니다. 한 번의 행사 약 4천만 원. 광고 한 건 연간 약 2억 원, 누적 앨범 109만 2적 433장. 이 정도의 숫자를 남긴 가수가 2년 넘는 공백 뒤 다시 시장 앞에 섰습니다. 과거 몸값이 절반만 돌아올지, 그대로 회복될지, 아니면 팬덤의 힘으로 더 큰 공연 시장을 만들지는 아직 첫 공식 복귀 무대가 보여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김호중의 출소 이후 재산과 월수입 논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한국 트로트 시장에서 강력한 팬덤을 가진 가수가 큰 사건과 실혜령이라는 치명적인 공백을 겪은 뒤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숫자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첫 행사 출연료와 첫 공연의 티켓 판매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약 4천만 원이었던 한 번의 무대. 그 가격표가 다시 붙는 순간 김호중의 새로운 월 수입도 비로소 현실적인 숫자로 계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